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바로 K-뷰티의 대표 주자죠. 올리브영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이 요즘 K-팝 앨범이랑 관련 상품들 이런 걸 팔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해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올리브영의 물건 종류만 늘렸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전 세계적인 케이팝 열풍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잘 찾은 거죠. 네네. 그리고 요즘 관광객들 소비 패턴도 계속 바뀌는데 그걸 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올리브영의 성공 전략, 또 케이팝의 영향력,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이런 핵심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K-팝 관련 상품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올리브영의 해외 온라인몰 있잖아요. 그 글로벌몰. 거기서 케이팝 카테고리 매출이 작년 상반기랑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에 무려 240%나 늘었다고 해요. 240%요? 와! 네. 국내 매장에서도 이게 220%나 늘었다니까 전에 사실 이 숫자 보고 좀 놀랐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 이게 그냥 케이팝이 인기 있으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그게 사실 올리브영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K-팝 팬덤의 힘이나 트렌드를 정확히 읽은 거죠. 아. 2022년 5월에 글로벌몰의 K-팝 카테고리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앨범이나 굿즈 종류가 2,000종이 넘어요. 와, 2,000종이요? 금방 그렇게 늘었군요. 네, 이게 K-뷰티나 뭐 헬스 상품 외에 추가로 이렇게 갖춘 건데 다른 데서는 사실 좀 보기 힘든 규모와 속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도 사고 또 K-팝 굿즈도 한 군데서 쉽게 살 수 있다. 이게 엄청 매력적인 거죠. 아, 정말 편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 만들고 1년 만에 매출이 138% 늘었다는 것도 뭐랄까 이게 제대로 먹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그 편리함이 큰 무기였겠네요.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이 크죠. 2021년에는 중국 관광객이 한 17만 명 정도였다는데 작년에는 이게 460만 명으로 확 늘었고요.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올해는 4월까지만 해도 벌써 156만 명이 왔다니까 이 증가세가 엄청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올리브영이 중국 관광객들한테 한국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는 거, 특히 그 로드숍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요즘 여행 트렌드가 바뀐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 트렌드 변화요? 예,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분들은 자기 동선이나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K뷰티 제품 사러 여기 가고 또 K팝 일품 사러 저기 가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올리브영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시간 절약이 엄청 되겠네요. 네. 시간도 아끼고 뭐랄까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해진 거죠. 실제로 중국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올리브영은 필수 코스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물건만 많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외국인 고객들을 위한 어떤 세심한 배려 같은 것도 좀 돋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매장들은 상품 진열도 좀 신경 써서 하고 또 외국어할 수 있는 직원을 먼저 배치한다거나 네, 상품명에 영어 같이 써주는 것도 그렇고요. 아, 맞다. 영어 변기.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크거든요. 아, 그거 정말 편리하겠네요. 네. 보통은 공항 가서 막 줄 서고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매장에서 바로 세금을 돌려받으니까요. 쇼핑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죠. 이건 그냥 편의 제공을 넘어서 거의 뭐 가격 할인 효과까지 있는 셈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해외 여행사나 카드사랑 제휴해서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뭐랄까 올리브영을 안 갈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다양한 한국 브랜드도 알게 되고. 자, 그럼 이걸 쭉 종합해보면 그림이 그려지네요. 올리브영이 원래 잘하던 K-뷰티에다가 K-팝이라는 엄청난 문화 파워를 딱 결합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영리하게요. 그리고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하는 거, 특히 그 편리함이나 실속 같은 거, 그런 걸 정확히 읽고 맞춤형 쇼핑 환경을 딱 제공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핵심은 결국 그 문화 트렌드를 빨리 읽고 그걸 실제 사업으로 딱 만들어내는 그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실행력. 네. 그래서 이제 올리브영은 그냥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는 K-뷰티랑 K-팝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뭐랄까 K-컬처 체험 공간 같은 느낌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K컬처 체험 공간이라 와, 멋진 표현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올리브영의 이 사례처럼 한국의 또 다른 문화 콘텐츠나 강점을 잘 활용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나 기업,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